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박은정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과연 나노 물질은 진짜로 안전한 것인가? 자, 박은정 교수님의 강연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교 유리천장을 뚫은 세계 1% 논문 쓴 경단여 박사. 저는 주부에서 여성 과학자로 성장해 가고 있는 중이고 저는 이 길을 계속 갈 생각입니다. 왜 19년이나 질병하고 싸워야 됐을까? 내가 질병이 왜 생기는지를 은나노 세탁기, 그 다음에 지금 후라이팬, 핸드폰의 센서 뭐로 만들까요? 이 나노 산업 분야는 여러분 생활 곳곳에 더 많이 파고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우리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과거에 이 레이첼 카슨 침묵의 봄 아시죠? 도둑 맞은 미래. 그렇죠? 이런 것들이 왜 나왔냐면 1차 세계대전 이후만 해도 1차 세계대전 전쟁 이후만 해도 먹고 사는 게 급했어요. 먹고 사는, 일단 배불리 먹는 게 문제였지 이게 몸에 좋든 말든 간에 나 일단 배가 불러야겠다는 게 먼저였어요. 그래서 그게 몸에 좋은 거 나쁜 거 별로 걱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뿌려댄 그 살충제로 인해서 생태계가 다 망가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 지금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는 저걸로 인해서 아직도 피해를 받고 있고 개구리 다리는 4개여야 되는데 5개가 되고 이 상황이 지금 우리 주변에 아직도 넘쳐나고 있고 더불어서 여러분들 슈퍼에 가시면 플라스틱 제품 사실 때 BPA 프리 생각하시죠? 그거 왜 사세요? 약간 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내분비계 호르몬, 환경 호르몬 우리 공부를 했거든요. 과거에는 몰랐잖아요. 얘가 실제 내 몸에 들어와서 호르몬처럼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린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조금 더 주고라도 얘네들 없는 거로 사야겠다. 엄마들이 제일 먼저 그거 생각하게 됐거든요. 나노 물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06년도에 독일에서 항곰팡이제를 만들어냈는데 거기에 있는 나노 물질이 유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리콜이 됐습니다. 우리 삼성 은나노 세탁기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수출을 하려고 했는데 미국에서 그러면 삼성 은나노 세탁기 사용하는 중간에 환경 중으로 나온 은나노가 환경에 있는 생태계나 우리 몸 안에 유해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를 같이 내놔라. 그러면 우리가 수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는 동안에 은나노 세탁기 그 생산 라인은 완전히 중단이 됐었어요. 그랬다가 한번 다시 나왔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가 빨리 움직였어요. 2006년도 그때 이미 나노 사람은 성장기에 들어가고 있었다. 예. 그래서 2006년도부터 바로 OECD에서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너무 시급한 상황이니까 전체는 다 못한다. 대신 우선관리 대상 나노물질 14종을 선정을 하자. 그래서 각 나라가 그 물질 하나하나에 책임을 지게 했고 우리나라는 은나노를 책임을 지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은나노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게 됐고요. 자, 이 사진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어요. 그쵸? 이렇게 해서 갈아서 만들 수도 있지만 용매에다 넣어서 만들 수도 있다. 대신 그 씨드를 뭐로 쓰느냐, 거기에 어떤 물질을 넣느냐에 따라서 그 조합에서 만들어지는 나노물질은 천차만별이고 숫자는 헤아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우리가 숨을 쉬죠. 근데 큰 입자는 황사가 왔을 때 그 큰 덩어리는 코털에 걸리고
그보다 작은 사이즈는 기관지에서 가래와 함께 나오고 그 안에는 폐를 통해서 쭉 가요. 그래서 여기서 걸리고 다시 아주 작은 입자는 폐를 다 통해서 날숨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많이 축적되는 게 대개의 경우 50에서 100나노 정도 사이즈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은 사이즈로 따진다면 아마 중간 사이즈가 가장 많이 축적이 되겠죠. 가장 많은 작은 사이즈보다. 그런데 그거 하나로 결정이 될까요? 아니에요. 자, 아주 작은 동그란 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삐죽삐죽하게 생긴 이만한 입자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혈관을 누가 잘 통과할까요? 아주 작은 애. 걔는 잘 통과하겠죠. 근데 얘는 꺼리적거리겠죠. 그냥 상상만 해봐도 알잖아요. 그 다음에 바늘이 우리 여기에 찔리면 우리는 분명히 그냥 꺼낼 수 있어요. 그쵸? 뽑으면 돼요 하면서. 근데 그 바늘이 폐 안에 찔린다면 그걸 어떻게 꺼내요? 못 꺼내죠. 자, 그리고 세포막이 전화를 띄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어릴 때 우리 뭐죠? 책받침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뜨죠. 전화를 띄면 전화 이런 게 들어가면은 애들이 막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자석에도 끌어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세포막이 음전화를 띄어요. 그러면은 양전화를 띈 그룹을 위에다 붙이면 훨씬 더 쉽게 들어가겠죠. 표면 전화가. 그런 것처럼 완전히 그 각각이 갖는 그 특성에 따라서 그 시드가 된 화학 성분에 따라서 독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요소들이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안 쓰면 되지? 천만에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생산 과정, 연구 과정에서 제가 아까도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옆에서 은나노 만들다가 코피 난 적 있다고. 생산 라인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걸 사용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사제 맞는다든지 아니면 식품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것이 폐기되는 과정에서 소각장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 다 우리는 노출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노출된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어디에 가서 축적이 될까? 그 축적된 거는 제대로 잘 나올 수 있을까? 배출이 되는 걸까? 만약에 축적이 안 되고 남는다면 우리 면역계는 얘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얘를 제대로 제거할 수 있을까? 제일 핫한 게 그거였거든요. 저도 이제 그것을 가지고 면역독성학적으로 그 다음에 체내 분포 그 다음에 그거를 세포하고 실험 동물을 이용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게 이제 그 산화철인데요. 산화철이라는데 모든 철나노는 다 산화가 돼요. 산화철인데 이 산화철을 한번 혈관을 통해서 지입을 해놨더니만 3개월이 지나도 뇌, 폐, 흉선, 신장, 비장 안 가는 데가 없어요.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죠. 폐에다가 직접 멀티월 카본 나노튜브 했더니 아직도 내 몸 안에 있는 마크로파지, 알베올라 마크로파지들이 쟤를 제거하기 위해서 저렇게 계속 노력을 하고 있었고요. 폐 안에 저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리움이나 티타늄, 제가 제일 먼저 만든 게 세리움 옥사이드라 그랬잖아요.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전하가 장난이 아니에요. 쫙 세포 안으로 이제 사람 기관지 상폐 세포들을 가지고 실험을 처음에 했었는데 막 들어왔다 나왔다 하다가 어디에 가냐? 우리 세포가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죠? 핵이 있죠. 핵 주변에 예쁘게 가서 둘러싸요. 그러면 핵 안에 뭐가 있어요? DNA가 뭐가 돼요? DNA가 RNA가 되고 RNA가 단백질이 되고 그러면 그 일이 벌어지는 데가 어디? 핵에서 ER을 거쳐서 세포질로 나오죠. 근데 핵막 있는데 이렇게 다 감싸. 무슨 일이 벌어질까? 단백질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럼 단백질이 안 만들어지면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죠. 아, 이렇게 해서 세포는 갈 수 있는 거구나. 입자가 있는 곳에서 우리 몸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요즘 철강 산업에서 핫 이슈가 뭔지 아세요? 철강 산업의 철강 제품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바나듐 몸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이게 바나듐 옥사이드 나노파티클을 가지고 한 논문인데 제가 경구로 먹였어요. 몸 입에다 넣어서 먹였는데 혈관에 있는 적혈구로 그냥 이 입자가 막 피네트레이션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적혈구가 어디 모여요? 망가진 적혈구들이 모여서 제거되는 데가 비장입니다. 비장에서 저렇게 축적이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막대 모양으로 해서 축적이 되어 있는 걸 다시 볼 수 있었고요. 자, 비장이 뭐 하는 데예요? 항체 만들어내는 데예요. 그럼 저렇게 해서 제가 저렇게 쌓여 있으면 비장에서 항체를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면은 저 상태에서 어떤 감기 바이러스나 어떤 세균에 감염이 되면 그거와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길까요? 내 몸에서? 힘들겠죠.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애기 엄마 아빠한테 노출을 했더니만 성비가 바뀌어. 일단 애기 숫자가 줄어. 성비가 바뀌어. 엄청난 상황이죠. 자, 두 개가 다 철나노예요. 하나는 MRI 조영제로 쓰이는 자성철나노고 하나는 완전히 산화된 산화철이에요. 근데 내 몸 안에 있는 각 세포, 신장에 있는 세포, 내 생식기에 있는 세포, 내 간에 있는 세포, 내 폐에 있는 세포가 다 다르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게 이거예요. 폐나 간이나 눈, 각막이나 이런 데는 좀 적게 들어가고 면역세포 쪽엔 되게 많이 들어가고 고환세포 뭐 여기 되게 많이 들어간다는 게 나온 거예요. 아, 그러면 투과를 적게 들어간다는 거는 독성도 적을 수 있다는 요지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팩터가 너무 많아요. 자, 아까 그 산화철을, 자성철을 제가 우리 몸 안에 있는, 폐 안에 있는 알베올라 마크로파지라군요. 폐 안에 있는 탐식세포에다 넣었어요. 자, 모양이 어때요? 같아요? 얘는 자성철나노는 세포 안에 있는 다른 버큐울들이나 오가듈들을 하나의 막처럼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그런데 산화철은 어때요? 구멍을 만들어가죠. 엄청난 구멍을 만들어가죠. 저 마지막 사진을 제가 일부러 여기에 안 띄웠어요. 그거 보시면 놀라실까봐. 멤브레인만 남습니다. 핵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것처럼 나노물질은 정말 팩터가 너무 많아요. 나노물질이 갖는 성질, 세포가 갖는 성질, 그게 너무 달라서 각각의 팩터들을 다 고려하면서 독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가도 끝이 없는 길이긴 하지만 아직은 큰 문제가 없어요.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도 이게 나노물질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우리 숨을 안 쉴 수도 없고. 네. 조금 덜 노출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덜 노출되는 방법은 일단은 나노가 들어간 제품을 좀 적게 쓰는 거.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조금만 아닐까요? 예시를 들어주세요. 뭐 하지 말아라 아니면 뭘 먹어라. 저 지금 되게 진지해요, 교수님. 저 정말 진지합니다, 지금. 네, 일단 항산화제는 자주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그 유해 라디칼, 몸 안에 들어온 유해 라디칼을 우리 몸 안에선 제거하는 안티옥시단트, 항산화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항산화 기능이 언제부터 없어질까요? 나이 들면? 나이 들면. 그래서 됐습니다. 자, 20, 30대? 3, 40대? 4, 50대? 1, 2, 3번 중에서 20, 30대 50%. 첫 라인이 뭐냐면 스포옥사이드 디스미타제라거든요.
근데 거기 라인이 되게 20, 30대 되면 한 50% 사라지고 30, 40대 되면 한 70% 이상, 그 다음에 제 나이가 되면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항산화제는 좀 젊었을 때부터 미연에 같이 먹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유해 라디칼이 다 옥시단트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항산화제는 젊어서부터 좀 챙겨 드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제 조금 안 나올 때는 좀 안 바르시면 좋고요. 집에 계실 때는. 그러니까 화장품을,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에 굳이 내가 해서 저기 할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선글라스 같은 것들, 각막 같은 거 되게 손상이 많이 돼요. 근데 각막에 사실은 거기에 면역세포가 없어요. 혈관이 흐르지 않는 기관 중에 하나가 각막과 연골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선글라스를 끼는데, 선글라스를 끼는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가 안구 건조증이 있죠. 안구 건조증이 생기면 이 안구가, 자, 윤기가 딱 흐르는 땅이 있고, 네, 건조해져서 가뭄이 들어서 땅이 있어요. 어디가 어떻게 돼요? 가뭄 든 땅은 쩍쩍 갈라져 있죠. 우리 눈이 안구 건조증으로 해서 그렇게 건조해 있다면 틈이 생기거든요. 그 틈 사이로 나노물질이든 초미세먼지든 뭐든 다 들어가니까 훨씬 더 쉽겠죠. 그걸 막아주는 게 UV로부터 자외선 차단.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갔다 와서 온몸을 깨끗이 씻는 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거 많이 이렇게 각질 제거제 하잖아요. 각질 세포가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진짜 각질 세포가 몸에 피부에 있을 때와 없을 때에 이 물질들이 흡수되는 정도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너무 미세 플라스틱 들어간 각질 제거제로 얘 깨끗이 해서 그 유해 물질들이 잘 들어가게 해서 피부 노화 촉진하지 마시고, 조금 화장이 덜 먹더라도 그냥 일반 세안제 쓰고, 그 다음에 피부 조금 거꾸로 해도 그냥 각질은 저절로 떨어지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태리 타올 해가지고 때 빡빡 밀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선크림 쫙 바르고, 선크림 바르고 딱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잘 흡수되거든요. 온도 올라가겠다, 피부 온도 올라가겠다. 흡수율 100%입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그런 게 사실은 작은 움직임이거든요. 자기 안에서 약간의 변형을 통해서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